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에서 삼성 반도체 종목군들 있잖아요. 대부분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금요일 날 하락을 했었던 종목들이죠. 엔비디아 그리고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쪽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사실상 엔비디아하고는 비교 자체가 조금 어려운 그런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자체적인 뭐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 분명히 있죠. 지금 뭐 냉각 관련해서 뭐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올해 들어서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실제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엔비디아 말고 여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쭉 보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올해 들어서만 300불에서 1200달러가 넘는 그런 구간까지 한 2달 만에 올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사전에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실적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으로 좀 작용하게 됐고, 이런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가 금요일 날 23% 정도의 하락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내용 보시잖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일단 10% 정도 빠진 거는 맞습니다. 그게 왜 빠졌냐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실적을 사전에 발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확 엄습을 했고, 엔비디아 이거 버블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AI는 기본적으로 버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IT 버블이나 뭐 2차 전지 버블 이런 걸 생각하던데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요. 지금 밭을 일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많이 오르기도 했거니와 그 오른 것에 대해서 지금 높은 단가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한국 시장의 반도체들은 비메모리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쪽에서 너무 높은 고사양 서버를 요구하다 보니까 메모리도 사용되는 게 완전히 다르죠. HBM을 사용하잖아요. 기존에 사용했었던 뭐 GDDR, 뭐 6X, 뭐 7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HBM을 고대역 폭으로 그냥 확 달아버립니다. 가격 상관하지 않고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GT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가격 상관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기술을 대거 투입을 해서 병목 현상을 아예 없앤 그런 그 설계 방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단위당 성능비라고 하는데 단위당 성능비를 높이기 위해서 순행까지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강세를 보였었다는 거고, 이런 부분과는 달리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는요. 지금 오히려 엔비디아가 경쟁사를 만나서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는 과정이 만약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목적인 연착륙에 대한 부분을 달성하는 게 엔비디아의 목적이라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지금부터가 피크를 칠 수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건 산업군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더 빠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환율도 올라가죠. 달러 강해지죠. 물가 올라가죠. 그럼 금리 올라갈 거죠. 11월 달에 대선 있죠. 이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큰 폭의 조정을 받은 것은 맞고요.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여기 미증시의 움직임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60일 이평선을 이탈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보면 뭐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한 하락 구간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 위한 상황이 절대 그려지지 않는다. 전쟁이 막 심화되거나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유가 튀면서 그런 약간의 그 지정학적인 위험이 딱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바이든이 그거 내비두겠냐고요. 개인적으로 바이든 저야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진 않지만 바이든은 지금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걸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대만 잘 잡으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AI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부담감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내가 매도한다? 이걸 과연 만들어야 될까? 매도해서 지금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까? 오히려 하이닉스랑 비교해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폭도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것도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게 하이닉스에서 지금 HBM이 올해 생산량 전량이
완판이 됐습니다.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나 추가적으로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자 고객사들 이쪽에서 설계하면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만들진 않거든요. 이쪽은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언제 공장 짓고 언제 만들어서 언제 쓰려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한 내용이 그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떨어져 있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은 없었으나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타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매매는 이런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자, 내용 보시면 매수, 매도, 그쵸? 한 30% 정도 구간입니다. 그리고 매수, 그리고 매도, 여기도 한 18% 정도의 구간이고요. 그리고 매수, 매도, 여기도 한 13% 정도의 구간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고 조정 이후에 확인하고 나서 저가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매수했을 때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자, 시장은 한쪽에 집중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연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반도체 쪽에 조정이 지금 들어오면 여기 바이오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HLB거든요. 바이오에서 보시다시피 조정 이후에는 다시 반등을 줍니다. 이 반등 구간에 다시 매수하는 그런 타점을 기다리는 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런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 내용처럼 다 보여드린 이 내용처럼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보면 4월 23일 오늘이죠. 시장가 매수 8시 45분. 자, 정확하게 장시작 전이죠. T 같은 경우에 내용 한번 보면 자, 오늘 시장이 그렇게 나빴다고 시장 하락률로 보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오늘도 한 6%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구독자 인증, 즉 문자를 보내주시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소통방에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타점 그리고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 제가 타점까지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61평을 이탈해서 굉장히 안 좋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계속 빠지고 안 좋고 박살나고 작살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환율 올라가면 달러 올라가면 금리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려면 엔비디아도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빠지는 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이 뒤쪽의 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한 10% 이상 조정을 받은 그 상황이라서 굳이 내가 여기서 팔아야 되거나 그런 부분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전혀 없어요. 하지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강한 종목군들 리노공업, PSK홀딩스 이런 종목군들까지 다 조정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토대로 그런 종목군들의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타점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여긴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그리고 이런 가격들을 잡는 원리를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반도체 쪽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안 좋은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여기 매매 전략 함께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을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빠진 건 그렇죠. 전체적으로 악재들이 있어서인 것은 맞지만 그 악재가 발생해서 나올 수 있는 하락폭을 이미 다 채워놨습니다. 주식은 선반영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만 빠진 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빠졌고 나스닥만 집중적으로 하락이 나왔다는 건 엔비디아가 빠졌다는 거고 엔비디아가 빠졌으니까 관련된 반도체 종목이 빠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테슬라 실적이 발표하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은 이미 안 좋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테슬라가 여기서 또 박살이 나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오는데 빠졌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타점을 잡은 그 기준치가 되는 거 있죠. 그 기준치가 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과 보유 전략이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는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링크를 공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삼성전자만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매매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이 먼저 뜨고 가격이 먼저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다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고 어떻게 분류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거의 하락 부분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유하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로 좀 퍼뜨리는 그런 작업은 조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은 정말 필요하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